안녕하십니까. 매일 눈으로 세상의 흐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즈 정세 분석의 주북일입니다. 소위 세계 제2위 군사대국이라던 러시아의 무기들이 너무나 허접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러시아는 종이호랑이였다. 이것이 다시 확인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핵심 무기들 가운데 또다시 화제가 된 게 뭐냐면 탱크입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10일 트위터 등 공식 소셜미디어 계정에 15초짜리 짧은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이 하르키우 북쪽의 스타리 살티우 인근에서 러시아 탱크 T-90M을 제거했다 그러면서 이 탱크 산업에 대한 러시아의 자부심이 스웨덴제 로켓 발사기 칼 구스타프에 의해서 파괴됐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화제가 된 것은 이 러시아 탱크 T-90M이 400만 파운드, 그러니까 한 63억 원에 달하는 초고가인데 우크라이나군이 발사한 것은 불과 2,800만 원짜리 로켓포 한 방이었다는 거죠. 이 로켓포 한 방에 초토화됐다는 겁니다. 드론으로 촬영된 영상을 보면 이 공격당한 러시아군 탱크가 순식간에 폭발해서 화염에 휩싸였고 또 본체는 새카맣게 타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잔해가 흩어져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영국 데일리메일 등 이 외신도 이런 사실을 보도하면서 T-90M 탱크는 러시아가 보유한 가장 최신형의 주력 탱크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의문이 가는 것은 T-90M 탱크가 125mm 활강포를 장착을 했고 외부 공격을 받으면 미리 터지면서 공격 미사일의 관통력을 약화시키는 반응 장갑을 장착하고 있는 데다가 정 미사일의 레이저 조준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연막탄을 터뜨리는 자동 방어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최첨단의 그런 탱크가 이렇게 쉽게 로켓포 한 방에 날아가느냐 하는 겁니다. 특히 T-90M 탱크는 러시아도 이제 100대 정도밖에 보유하고 있지 못한 아주 귀한 보물인데 저렇게 처참하게 파괴되는 모습을 보면서 군사 전문가들마저도 의아해하고 있는 겁니다. 러시아의 T-90M 탱크를 박살낸 무기는 스웨덴의 사브가 만든 이 칼 구스타프 무반동 총입니다. 이 무기는 발사 시에 포신이 후퇴하지 않고 반동이 없는 소형포인데요. 구경 106mm하고 90mm, 75mm, 57mm 포탄을 사용합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이 무기에 대해서 스웨덴 국민과 국왕에게 감사를 표한다는 것을 동영상과 함께 올렸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지난 5일에도 T-90M 탱크의 파괴를 확인하는 영상을 공개하면서 하르키우 지역을 드론 정찰을 하다가 적의 중무기들이 모이는 것을 발견해서 타격 목표를 정하고 이 특수전사령부 소속 저항군이 포병 여단과 공조해서 타격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6일 이 같은 사실을 보도하면서 러시아군의 최신의 무기인 T-90M 탱크가 지난 4월 25일 처음으로 전장에 투입되었는데 불과 열흘 만에 파괴가 되었다 그러면서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러시아군의 이미지가 상상도 못할 만큼 추락하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지난 5일에 T-90M 탱크 파괴는 미국의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 시스템에 의한 피격인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보도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우크라이나의 일간지 키우 인디펜던트 기자는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우크라이나 북서쪽 하르키우 주의 한 마을에서 포탑에서 연기가 나는 러시아의 최신형 탱크 T-90M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탱크가 우크라이나의 하르키우 주에 배치된다고 그렇게 러시아가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는데 며칠 만에 이렇게 추적되고 또 파괴될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느냐 이렇게 썼습니다. 지난 1일에도 워싱턴 포스트는 러시아군의 주력 탱크 T-72에서 잭 인 더 박스 현상, 이 현상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 그러면서 러시아 전차의 설계상 치명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도에서 주목을 끈 바 있었죠. 여기서 잭 인 더 박스라는 건 상자 뚜껑을 열면 내용물이 탁 튀어나오면서 상대방을 깜짝 놀라게 하는 장난감인데요. 이 러시아 탱크가 공격을 받으면 포와 사수를 보호하기에 만들어진 이 장갑 구조물인 포탑이 통째로 하늘로 튀어오르는 상황이 일어난 것을 빗댄 겁니다. 실제로 이 트위터에는 마리우폴에서 러시아 탱크 포탑이 공격받은 다음에 폭발하면서 튀어 올라가지고 아파트 5층까지 올라간 영상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와이타임즈가 지난 6일 정세분석 1428회를 통해서 자세히 보도를 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렇게 63억 원짜리 최첨단 탱크가 2,800만 원짜리 포 한 방에 날아가 버린 어이없는 사건만큼 황당한 일이 또 있습니다.
미국의 비즈니스 인사이드는 미국 시간으로 10일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된 러시아 전폭기들이 계기판에 민수용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 그러니까 GPS 수신기를 테이프로 붙인 채 작전을 벌인 사실이 확인됐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영국의 벤 월러스 국방장관은 9일 런던 국립육군박물관에서 2차 세계대전 전사자를 추모하는 연설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대로 된 준비 없이 노후한 무기로 싸우는 러시아군이 점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에서 격추된 러시아군 수호위, 그리고 Su-34 전폭기들에서 GPS 수신기와 종이 지도들이 발견되고 있는데 이 수신기들은 기체 계기판에 테이프로 고정돼 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월러스 장관은 이건 이 러시아 군용기의 항법 체계가 후진적이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그러면서 러시아는 퍼레이드에 내놓기를 좋아하는 대포와 전차를 많이 보유했지만 병기를 조합해서 활용하지 못하면서 무차별적인 포격에만 의존하고 있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이 수호이 34는 1990년대 옛 소련 시절 처음 개발됐고 현재도 러시아의 주력 전폭기로 쓰이고 있는 기종입니다. 이 러시아군의 주력 무기인 탱크와 전투기가 이 모양이니까 다른 무기들이 그 수준이 어떨지 짐작이 되죠. 뉴욕타임스는 10일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첨단 방산기술 분야에서의 취약점을 노출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위치정보 시스템, 그러니까 GPS라든지 레이저로 목표물들을 찾아가는 러시아의 정밀유도 무기 시스템이 서방에 비해서 훨씬 뒤졌다는 사실, 뒤떨어졌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어서 현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공대지 미사일은 KH-101과 지상에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은 토치카 등을 사용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러시아 폭격기 조종사가 지상의 목표물을 신속하게 찾는 능력도 떨어진 데다가 목표물을 찾아서 미사일을 발사한 경우에도 빗나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뉴욕타임스는 그러면서 이 러시아 미사일의 실패율이 무려 60%에 달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그러면서 이 같은 상황은 러시아의 정밀 유도 무기 기술이 아직 걸음마 단계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에 대해서 구소련이 1980년대 중반까지 정밀 유도 무기 기술 개발에 별다른 관심을 쏟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 등에 비해서 출발이 늦어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그러면서 현재 사용되는 미사일의 경우에 실전 배치된 기간이 10년 안팎에 불과하기 때문에 운용 능력이 뒤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런 이유 때문에 러시아군은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의 탱크 등 이런 움직이는 표적 대신에 군사시설과 민간 건물 등 고정된 표적에 발사하는 경우가 많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최근에는 정밀 유도 무기 사용 자체를 줄이고 있는 분위기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물론 5월 초까지만 해도 2,100여 발의 미사일을 발사했기 때문에 재고가 줄어들어서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특히 뉴욕타임스는 이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국제사회가 정밀 유도 시스템을 제작하는 데 사용되는 반도체 등의 부품의 러시아 수출을 중단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재고를 채우는 것도 힘든 상황이라 그랬습니다. 이 때문에 러시아는 최근에 우크라이나의 전략 지역인 마리우폴 폭격에도 유도 기능이 없는 재래식 로켓과 포탄을 사용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나 러먼도 상무장관은 미국 시간으로 12일 러시아가 서방국들의 제재에 따른 정밀 부품 부족으로 가전제품에서 반도체를 빼내서 군사장비를 만들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면서 첨단 기술 제품의 대러 수출을 금지하는 미국 주도의 제재에 러시아의 군사장비와 기타 물품 생산에 차질이 생겼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지나 러먼도 장관의 말을 인용해서 우크라이나에서 노획한 러시아의 군사 장비를 보면 냉장고나 식기세척기에서 빼낸 반도체로 채워져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그러면서 러시아에 대한 이 제재를 시작한 이후에 미국의 대러 과학기술 제품 수출은 70% 가까이 급감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어서 이 러시아의 탱크 생산업체 두 곳은 부품이 모자라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대러 수출 제재는 러시아가 군사작전을 계속할 능력을 없애기 위한 것이고 우리는 지금 정확히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실 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해서 이 소련 붕괴의 치욕을 딛고 대러시아의 부활을 일궈낸 자신의 치적을
선전하려고 했죠. 그러나 정작 드러난 것은 세계 제2위의 군사대국이라고 말하기조차 힘든 그런 졸전을 거듭하는 러시아군의 민낯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영국의 시사주간지인 이코노미스트는 그간 강한 군사력을 앞세워서 초강대국을 자처해온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를 뒷받침해 줄 핵심 근거를 상실할 처지가 된 셈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이미 확인된 것만 해도 러시아군의 사망자 수는 최소 1만 5천 명, 우크라이나군은 2만 6,500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그 정도가 되고 러시아의 전차와 장갑차도 최소 1,600대 이상이 파괴가 됐습니다. 여기에 러시아 흑해 함대의 자존심이었던 기함 모스크바마저도 침몰했죠.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설사 러시아군이 돈바스를 장악한다 할지라도 전쟁의 승자가 러시아라고 도저히 말할 수 없는 처지로 몰렸고요. 더욱이 전쟁을 일으킨 장본인 푸틴은 글로벌 무대에서 영원히 추방될 수밖에 없는 궁지에 몰렸습니다. 그만큼 이 푸틴이 받게 될 타격은 상상조차 할 수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 러시아는 그동안에 세계 9위의 인구대국이면서 국내 총생산, 그러니까 GDP 기준으로 보면 경제 규모가 브라질 10위, 한국이 12위인데 그 사이에 속해 있으면서도 군사력에 의존을 해가지고 슈퍼파워 강대국으로 자리매김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종이 호랑이에 불과했다는 인식을 전 세계에 심어줬다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치명적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여준 이 러시아군의 실체로 인해서 푸틴과 러시아는 대망신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초강대국 지위 주장을 뒷받침해 줄 핵심 보루를 스스로 흔들어 버렸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겁니다. 와이타임즈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